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핫할 때는 집을 팔려고 내놓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을 팔 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보러 온 잠재 바이어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테이징이죠. 그래서 오늘은 신지숙 스테이저를 모시고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스테이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화사하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요즘에 뭐 스테이징, 홈스테이징, 뭐 스테이저 많이들 얘기를 하곤 하는데 도대체 이 스테이징이란 무엇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자주 하세요. 네. 홈스테이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홈스테이징은 주택의 실내 연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은희 씨도 새로 지은 콘도의 분양하우스나 아니면 새로 지은 집 그런 오픈하우스를 많이 가보셨죠? 그렇죠. 많이 보죠. 네. 네. 그런 새 집, 잘 지어진 집에도 가보면 예쁘게 가구들이 전시돼 있고 또 네. 소품들, 장식품들도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새 집이라 너무나 자신이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식품들을 또 가구 소품들을 이용해서 진열을 해놓은 것은 잠재 네. 고객들한테 구매 욕구를 좀 더 주기 위한 첫인상을 예쁘게 하려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그 잠재 고객들은 보면 인터넷으로 쇼핑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요즘 젊은 층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인터넷이 워낙 익숙하시다 보니까 네. MLS를 들어가서 먼저 쇼핑을 하세요. 네. 내가 어떤 집에 이사를 가면 좋을까 MLS를 보면서 여러 집들을 쇼핑을 하시는데 그럴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그 집의 동영상이나 그 집의 사진. 포토들이겠죠. 네, 맞아요. 그런 사진들을 찍기 전에 스테이징을 잘 해놓고 예쁘게 연출해 놓은 다음에 그 집의 이미지를 메이킹 해놓고 사진을 찍는다면 구매력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쟁력이 있겠네요, 확실히. 네, 그래서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지 디자인이라고 하면 네. 쉽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실내 인테리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인테리어랑 스테이징이랑 얼핏 보면 뭐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좀 다른 거 같기도 한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인테리어와 스테이징의 차이점이라면? 네, 그 질문도 저도 많이 네. 받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인테리어 하셨으니까 스테이징 하는 건 쉽겠네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네. 사실 같은 디자인 영역이란 부분에서는 그리고 주택을 꾸민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이에요. 아, 대상이요? 네, 인테리어 디자인은 내가 살 집, 내 가족이 살 집을 위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네. 나의 취향이 적극적으로 고려가 되고 네. 내 집안 구성원들의 성격과 스타일이 고려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트렌디하든 트렌디하지 않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이든 아니든 네. 내 위주로 디자인을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디자인은 100% 그 공간에 머물 구성원들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스테이징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그런데 반대로 스테이징은 네. 내가 내 집을 내놓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살지 절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 멀티컬처럴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우리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지만 네. 반대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컨슈머들을 공부할 때는 상당히 다양한 부분의 각도에서 다 네.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스테이징은 어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살지 모르는 그 가운데 그것을 배경으로 놓고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보편적이고 또 대중적이면서 그리고 트렌디한 그런 디자인을 위주로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스테이징 컬러는 인테리어 컬러와 좀 다르게 굉장히 중성적인 색깔, 모노톤 그런 색깔을 네. 많이 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일반적이고 좀 무난한 그런 디자인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상당히 이해를 빨리 하신 거고요. 네. 무난하고 네. 또 그러면서도 또 트렌디하고 세련된 느낌은 주면서 네네. 그리고 이곳에 와서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곳을 방문한 구매자들이
여기서 내 아이들이랑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곳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 상상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스테이징이거든요. 그래요. 가장 좋은 스테이징이라면 네. 어떤 방문자가 그곳에 와서 벽난로를 보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이 여기서 파티하는 거를 상상하게 한다면 네. 그것이 가장 훌륭한 스테이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테이징을 하는 분이 바로 스테이저잖아요, 선생님처럼. 네. 그러면 그 스테이저가 하는 정확한 그 역할은 어떤 걸까요? 어디까지일까요, 또? 네, 스테이저가 하는 역할이 네. 사실은 많이 있죠. 그 집을 꾸미기도 하고 디자인하기도 하는 네. 역할이 메인이긴 하지만 그것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셀러가 스테이저를 고용했을 때 혹은 중개인이 스테이저를 고용했을 때 네. 그 가장 큰 목적은 그 집을 팔기 위해서죠. 그렇죠. 좋은 가격에 팔고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좋은 시기에 가격에. 그렇죠. 빠른 네. 시일 내에 파는 것. 그리고 내가 투자한 스테이징 금액도 회수하고 그렇죠. 그리고 옆집에 나온 그런 MLS에 비해서 네. 가격 경쟁력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다 좋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테이징을 하는 것인데요. 네. 그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테이저는 이 집의 인상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죠. 네, 맞아요. 근데 왜 첫인상이 중요할까요? 그게 가장 먼저 와닿고 그게 그 이미지가 계속 각인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첫인상을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면 네. 그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네. 나쁜 인상이었다고 한다면 네. 그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 첫 인상보다 200배의 강렬한 인상을 주어야만 그 첫인상을 잊을 수가 있다고 네. 그런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첫인상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스테이저는 단지 모양만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코디네이션을 다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후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시각적인 것들을 모두 다 같이 연출을 하는 작업이 바로 스테이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요. 어느 댁에 방문했는데 너무 김치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네. 커리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맞아요. 그 집에 뭐 고양이가 6, 7마리 돼서 집 전체에서 고양이 냄새가 난다든지 이를테면 그런 강한 인상을 받았다면 그거는 집이 아무리 예쁘게 되어 있어도 일단 들어오는 사람이 멈칫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이미지 이런 것을 메이킹하고 연출하는 사람이 스테이저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좋은 가격에 빨리 팔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스테이저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스테이징이라고 하면 되게 막연해요. 스테이징이 어느 범주까지가 과연 스테이징인지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스테이징의 형태라면 어떻게 좀 구분을 좀 두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징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여러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스테이징하면 이제 홈스테이징을 제일 많이 네. 떠올리시죠. 네. 그래서 홈스테이징 하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택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또 그 주택의 어떤 뭐 첫인상을 메이킹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구분을 굳이 해보자면 어떤 댁에서는 마스터 베드룸, 뭐 다이닝, 키친 또 뭐 그런 순서로 목욕탕 뭐 이런 순서로 네. 이제 메인리 하고 있는 스테이징은 그렇고요. 네. 어느 댁에서는 정말 지하 레크룸부터 또 뭐 맨 위에 층까지 또 뒤에 있는 백야드, 프론트야드까지 스테이징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스테이징의 어떤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오픈하우스나 주택을 팔 때만 스테이징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네. 그 주택을 팔고 새 장소로 이사를 가실 때도 스테이저를 부르세요. 아, 내가 살 집을요? 예, 내가 살 집이지만 이제 새로 이사 왔으니까 새 집으로 가실 때도 있고 네. 또 새 집이 아닌 경우도 있죠. 네. 내가 살 곳에 벽 색깔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마루를 좀 바꾸고 싶은데 카펫을 바꾸고 싶은데 또 새로 이사 와서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아니면 요번에 그냥 좀 이 기회에 뭐 가구도 한번 싹 바꾸고 바꿨으면 싶고 좋겠다. 뭐 네. 윈도우 커버링도 바꾸고 싶은데 어떤 색깔이 좋은지 어떤 어레인지먼트가 좋은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런 것도 스테이징의 한 형태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주택 공간뿐만 아니라 네. 상업 공간,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무슨 사무실의 오피스의 리셉션 에리아나 병원 같은 곳에서 모든 퍼블릭을 만나고 어떤 퍼블릭에게 그 공간에 어필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스테이저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와 조금은 구별이 돼서 좀 더 코디네이팅을 하고 있는 일이 스테이저가 하는 일이고 스테이징의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상당히 어찌 보면 광범위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사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 비용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좀 뭐라 그럴까요? 막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스테이징 비용을 이 산정하는 어떤 기준이 뭐 따로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진짜 물어보시는 질문, 네. 오늘 정말 질문들이 다 굉장히 핵심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스테이징이 얼마나 들어요? 네, 이렇게 맞아요. 그냥 아주 굉장히 막연하게 질문을 하세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집이 얼마일까요?를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요? 제가 또 부동산 중개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러시겠어요. 두 질문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 물건, 그 주택이든 아니면 스테이징이든 그것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선 몇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네, 예를 들자면 그곳이 위치하고 있는 로케이션이 첫 번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살고 계시는 지역, 지역의 가격들, 네. 지역의 땅값이나 지역의 이웃들의 레벨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이버들의 가격들과 내 가격, 그 스테이징의 어떤 레벨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그런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집의 리스팅 가격이죠. 그 이럴 집의 때면, 가격. 예, 그 집의 가격이 아까 말한 첫 번째 말한 것과 크게 네.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 집이 고유에 갖고 있는 리스팅 가격도 네. 스테이징을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고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그렇겠네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은 방이 6개가 있지만 네. 그거 다 안 할 거예요. 뭐 마스터 베드룸, 또 뭐 다이닝, 키친, 필요한 것만. 리빙, 뭐 바스룸 그렇게만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비워놓을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렇게 공간의 수에 따라서도 스테이징 비용의 산정이 다르죠, 방식이.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스테이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제 가구를 가지고 가서 가구를 렌트를 기준으로 저희 집 가구가 너무 낡았고 유행이랑 맞지 않으니까 가구를 전부 가져다가 스테이징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저희 집에 가구는 좀 있어요. 근데 어느 걸 넣어야 될지 어느 걸 빼야 될지 네. 어디다가 놔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네. 부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댁의 가구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진짜로 어느 것은 패킹해서 스토리지에 보관하고 어느 것까지만 디스플레이를 해야 될지 그런 식으로 스테이징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서 네. 또 비용의 산정 방식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래서 차이가 큰데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네. 스테이징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네. 따라서 비용 산정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한 방법으로 스테이징이 500불입니다, 1000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집을 내놓으려고 할 때 스테이저를 고용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 사실 통상적으로 네.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리스팅 가격의 1%를 집에다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50만, 100만 불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만약에 50만 불짜리 주택이 있다고 네. 가정을 해보면 1%라 그러면 5천 불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5천 불이란 가격 자체가 주는 것보다 그 집의 리스팅 밸류에 비해서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경험했을 경우에 지금 그런 산정 기준 방식은 top to bottom. 그래서 뭐 앞마당 어프로치부터 폴치, 그다음에 뭐 집의 내부 전체, 네. 그리고 백야드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스테이징 했을 때의 기준이 그렇고요. 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외부에 있어서의 그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기본으로 놓고 내부를 네. 하신다 이렇게
의뢰를 하셨을 때 제 경험으로는 0.5% 조금 언더 그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좋은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많은 분들이 그 정도 기준에 맞춰서 의뢰를 하시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그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비용을 지출을 해서 스테이징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그 투자 대비, 네. 그 비용 대비 얼마만큼 집의 상승, 어떤 그 집의 가격에 대한 그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걸 사실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기대치라는 게 생기기 마련인데 네.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네. 또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많은 질문이기도 네. 합니다. 그런데 스테이저를 고용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팔리는 것 그러나 그거보다 집값이 네. 올라가는 그렇죠. 것이 더 포인트겠죠. 네, 맞아요. 이웃집이랑 내 집이랑 집 사이즈도 똑같고 라 사이즈, 프론티지도 똑같고 지은 연도도 똑같은데 내가 이 집보다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데 똑같다고 내가 똑같이 받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나는 옆집 사람보다 더 관리도 잘했고 지붕도 네. 더 열심히 수리했고 내부도 칠도 자주 했고 우리 집은 윈도우 커버링도 최근에 바꿨고 네. 근데 그것이 얼만큼 크게 반영이 될까요? 사실 윈도우 커버링을 전체를 다 바꿨다고 해서 그곳에 만불이 들어갔다고 해서 네. 만불을 더 받게 되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예쁘게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샤워를 네. 하고 미장원에 가서 드라이를 하고 네. 맨 마지막에 립스틱을 바르는 것처럼 네. 화장하고 귀걸이를 달고 그런 액세서리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런 것과 똑같아요. 남자분들도 멋지게 자켓을 입고 네. 행커치프를 하나 더 꽂는 것과 또 넥타이 색깔이랑 행커치프 색깔을 맞춰주는 것과 이미지가 달라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네, 아유 그래서-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와닿습니다. 네. 스테이징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이 가미되었을 때 네. 얼마만큼의 이제 가격 상승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통계 자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기준에 따라서 다르고 토론토는 어떻고 밴쿠버는 어떻고 또 뭐 미국의 경우 뉴욕은 어떻고 LA는 어떻고 이런 기준들이 조금씩은 다른 환경에서 네. 굉장히 많은 통계 자료들이 있어서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스테이징을 한 주택이 그렇지 않은 주택에 비해서 17%까지 더 가격을 오, 많이 그래요? 받는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변화의 요인은 작용을 하겠지만요. 네. 그리고 리얼터들을 그 중개인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것을 이렇게 네. 바탕으로 비춰보면 전체적인 그 리얼터 분들 설문에 응하신 리얼터 분들 중에서 단 4%만이 바이어 측의 리얼터 4%만이 스테이징이 구매력과 구매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답하셨어요. 네. 바꿔 말하면 나머지 96%의 분들은? 리얼터 분들은 영향을 미치고 스테이징이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고 구매 가격에도 영향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네. 대답하신 거겠죠. 그렇네요.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의 50% 이상이 51%가량 되시는 중개인들께서 실제로 리스팅을 받으셨을 때 셀러한테 리스팅을 받으셨을 때 51%의 중개인들이 스테이징을 반드시 한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 중에 또 35%는 그 집이 어글리하든지 프리티하든지 그러니까 상태가 좋든지 네.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35%의 그 리얼터분들은 네. 스테이징을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신감을 얻고 가격 상승 요인의 효과를 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스테이징이 주는 집값 상승, 집값의 밸류를 높이는 그 효과는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꼭 단지 그 17%라는 수치가 정확한 수치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죠. 예, 스테이징을 하면 밸류가 당연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신 선생님처럼 이 스테이저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참 매력적인 직업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마침 또 네.
부동산 중개인을 하면서 네. 제가 또 전공을 해서 인테리어를 20여 년 동안 해왔고 그러한 바탕을 가지고 스테이징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근 매치죠. 그래서 제가 네. 하는 일을 서로 상호 보완해주고 네. 또한 시너지 효과도 일으키는 그런 좋은 효과를 누리고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인데요.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막연히 공간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 예쁜 것을 데코레이팅 하거나 장식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도 스테이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네. 많이 하세요. 네. 근데 항상 직업이라는 게 그렇듯이 백앤포스가 있고 앞면과 네. 뒷면이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잘하는 일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스테이저가 되고 싶다고 하셨을 경우에는 네. 단지 집을 예쁘게 꾸미고 뭐 집에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네. 것이 아니고 어차피 스테이징이라는 일이 리얼 에스테이트과 연관 없이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트렌드가 어떤지, 어떤 스타일의 집들이 잘 팔리는지, 또 구매자들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늘상 공부를 하고 계셔야 네. 돼요. 그래서 그것이 스테이징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봤을 때는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나는 정말 탁월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디자인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구매자한테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스테이저들이 해놓은 그 스테이징한 집들을 가보면 어떤 때는 참 잘 해놨어요. 근데 너무나 꽉 차게 해놓고 심지어 뭐 베드 위에다가 가운도 펼쳐 놓으시고 거기다가 슬리퍼도 이렇게 어긋나게 네. 놓으시고 예쁘게 그렇게 해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것은 구매자들한테 상상을 제한하는 투머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인테리어와 스테이징의 밸런스를 찾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 것들의 센스를 굉장히 계속 연구하고 또 공부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스테이징이라는 게 초기 투자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물건을 렌트해서 쓰시는 스테이저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렌트는 계속 다른 사람이 돌려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물건의 밸류도 떨어지고 네. 또 퀄리티가 많이 손상이 된 경우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고객분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없고요. 네. 또 그 렌트 가격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것들이 결국은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런 저런 것들을 다 생각했을 때 내가 얼만큼 인벤토리가 있느냐도 네. 스테이저가 성공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이사를 하면 패킹을 해서 짐을 풀고 인테리어를 하고 뭐 우리 방 꾸미고 거실 꾸미고 이쪽에 놔봤다 저쪽에 놔봤다 이런 시간들이 충분히 있지만 네. 스테이징이라고 하면 오픈하우스 하기 전에 이를테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오픈하우스입니다 이렇게 중개인분들한테 연락이 오면 그 집을 MLS에 올리기 전에 사진을 찍겠죠. 네. 사진을 찍기 전에 스테이징을 다 해야 되고 네. 그 전에 청소며 패키징이며 하는 스텝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총 잘 리드를 할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만큼 잘 오르가나이즈해서 계획에 맞춰서 전체 스케줄에 무리가 안 가도록 그것들을 네. 잘 조율하느냐 하는 것도 스테이저의 역할이고 또 하루에 그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스테이징 세트가 들어오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사진을 찍거나 다음 날 사진을 찍거나 보통 네. 그렇게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삿짐이에요. 굉장히 많은 가구들이 하루에 네. 들어왔다가 또 세팅이 됐다가 그리고 이제 그 집이 팔리고 나면 또 물건이 나가야 네. 되고 해서 힘도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이랍니다. 네, 잘 그래서 알겠습니다. 스테이저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고려해야 할 것이 사실은 앞으로 뒤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일단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으면 주변에 잘 알고 계시는 리얼터 분들이나 또 스테이저 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어떤지 한 번쯤 와서 견학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됐을 때 도전해 보시고 또 스테이저를 양성하는 짧은 코스들도 있어요. 네. 물론 저처럼 이렇게 전공을 해서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네. 단기 코스로 뭐 서티피케이트를 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노하우가 바탕이 돼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긴 경험과 또 오랜 연구와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네. 이 일을 하신다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스테이저 막연하게 생각은 많이 했지만 오늘 같이 알찬 정보 또 디테일하게 자세한 정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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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즐거움, 아픔, 또 두려움, 따뜻함 등 다양한 정서가 담긴 곳입니다. 집은 삶이고 곧 그 사람의 빛이며 인생이고 행복인데요. 여러분이 꿈꾸는 집을 마음에 그리며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새 삶도 좋아지고 또 꿈도 이루게 되겠죠. 아름다운 집을 가꾸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